네, 오늘은요, 17쪽의 그 시행규칙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기도 보실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거 뭐 있었어요? 세싱필 상택한미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 15쪽에 원산증명서 발급기간이라고 이 규칙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수하고 싱그럽게 하기 위해서는 필링까지, 그죠? 세싱필인데요. 세싱필 안 하면 상태가 상당히 캄캄하고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상택한미, 요거는 한꺼번에 가서 해야죠. 뭐라고요? 세싱필 상택한미, 알았죠? 세싱필 상택한미, 요건 한꺼번에 가시고, 어제 제가 상공회의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상공회의소가 하나가 있어요. 상공회의소는 라오스가 상공회의소입니다. 예. 그래서 상공회의소는요, 여기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이 상공회의소를 상공회 이 오스 이렇게 읽으세요. 알았죠? 그죠? 상공회 오스 이렇게 하죠. 상공회 오스. 예, 그래요. 예, 의소나 오스나, 그죠? 그게 그거니까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산업무역 베트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자 들어가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왜 부르나, 그죠? 왜 부르나, 그죠? 그다음에 국은 어디다 말래, 그죠? 예, 밥을 국에 말래 있죠. 예.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행규칙의 구조부터 보시는데요. 시행규칙 구조는 뭐 시험에 다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고민해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증명서 발급기관이 가져야 될 의무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성자에게 통보한대요. 내가 이제부터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한대요. 10일 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통보한대요? 관성장에게 통보한대요. 그래서 여기 관성장의 동그라미, 관성장. 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관성장에게 통보한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항에 관성장은 그 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최악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급기간이 된 사람이 나 발급기간 됐어요 라고 관성장한테 말해주면 관성장은 또 이제 상대국에 지금 저 기관이 발급기간이 됐답니다. 저쪽에 도장이 박혀서 당신 나라로 가게 되면 인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최악상대국에 통보하는 건 관성장이어야 합니다. 관성장 동그라미. 결국 증명서 발급기관과 최악상대국의 관세당국 사이에 누가 있어요? 관세청장이 있는 거죠. 사항에는 5년,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지금 본 1항 또 2항 여기 5항에는 증명서 발급기관 옆에 누가 있어요? 관성장이 있죠. 그 관계를 잘 알아두세요. 이제 분명히 우리 또 시험의 수준상 관성장이 세관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10조 보시면 시행규칙 10조 수출품에 대한 원산증명서의 발급 절차인데요. 이건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원산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건데요. 원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첫 줄에 신청의 동그라미. 원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신청할 때에는 두 번째 줄의 끝에 발급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 기간에 제출해야 된다.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래요. 쉽게 말하면 발급 신청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산증명서 발급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말은요 아주 바꾸기가 좋아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오답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아주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여긴 지금 서류를 첨부해서 증명서 발급 기간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우리 이제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업체로 인증받는 제도가 뒤쪽에 나오는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네요? 아니죠. 지금 다만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에 무슨 단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첨부 서류 제출 생략이지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선적이 완료되기 전 저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항이에요. 2항에 증명서 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들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 친 대로 쳐보세요.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증명서 발급기관은 내용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기업에게 즉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요 다음 문장을 보기 위해서 본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인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당연히 발급기관에 제출하되 맨 끝부분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다. 그래서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물건을 사다가 외국으로 보낸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실제로 수출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발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대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원산증명서 발급기관이 이제 신청이 오니까 수출자한테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저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만들었는데 그럼 제가 그걸 갖다가 드릴까요? 하고 나서 공장에 가봤더니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이 봐선 안 된대. 거기 뭐 공정과 원가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생산자가 직접 그럼 내가 공장이 직접 그럼 내가 발급기관에 갖다 줄게. 니는 보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직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동그라미.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 요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또 특성상 수 있다, 수 없다. 요거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의 별표.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서는 원생명서 발급 신청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근데 3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자는 이제 하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언제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대요?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원칙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못했다면 1년 이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여기부터 밑줄 쳐보세요. 신청인의 주소, 거소, 공장,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거 있죠. 주소, 거소, 공장, 사업장 이런 데들을 현지라고 합니다. 현지. 확인할 수 여기도 있다 없다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 있던 거라미 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직접 공장 등에 찾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류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직접 그 서류에 있는 공정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5항에 보시면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밑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까지 밑줄. 우리 좀 전에요. 원산증명서 발급기관은 업체 공장에 찾아갈 수 있지요. 그걸 현지 확인이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근데 상공회의소는 직접 가지 말래요. 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5번에 보시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현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짱이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랬죠. 아 여기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관장에게 가보라고 그래요. 세관장에게 가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 불구하고라는 말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사항의 예외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시험에 내기가 좋죠. 불구하고 뒤에 있는 예외를 예외가 아닌 것처럼 상공회의소도 공장 찾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공회의소에도 별표 알아두시고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증명서 발급 기간은 두 번째 줄의 끝에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생명서를 발급한대요. 6항에다가 이렇게 제목 하나 붙여놓죠. 네, 원생명서 발급 기한. 발급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는 게 아니라 발급 신청이 되었을 때 그 발급 기간이 얼마나 빨리 줘야 되는가 그거예요. 정말 빠르네요. 보니까 며칠 이내 발급해요.
기본적으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증명서가 나와요.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 뭐 수출을 금방 뭐 즉시 수리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쪽 상대국 수입자가 빨리 원서증명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요즘 배들도 빠른데 3일 안에 나와줘야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지 확인이 됐다. 이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이 더 주어져서 10일입니다. 10일. 근데 그것도 이 다 보시면 제외죠.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공근토 어딘가 이거였던 것 같죠? 공근토 이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 제외도 동그라미 제외.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그 영업일만 가지고도 3일 10일이에요. 근데 10일 안에는 분명히 공휴일, 토요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전 실제로는 10일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수 영업일 기준으로만, 업무일 기준으로만 3일 10일인 겁니다. 요거는 아주 숫자 때문에 나오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조로 가시는데 12조에 아주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12조의 제목이 뭡니까? 원산지 확인서. 그 다음 페이지에 13조의 제목이 뭡니까?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 확인서. 이 두 개의 서류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서류인지 그걸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원산지 증명서랑 원산지 확인서는 다른 거예요. 예. 원산지 확인서는 이거는 최종적인 거 아니에요.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가 최종적인 서류예요. 그거 이전에 나오는 서류들이 원산지 확인서 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항에 술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이라고 해요. 그들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요청하면 그 생산자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 생산자 수출자는 분명히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에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원산지 확인서예요. 아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뭔 자료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몸줄지를 내고 오면 안 되지. 서류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그 업체에 그 러프한 서류들을 그냥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리된 거 가져가야 돼요. 그 정리된 서류가 바로 원산지 확인서예요. 여기 보세요. 구조가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수출자에게 이거 가져가서 증명받으세요 라고 주는 서류가 원산지 확인서예요. 옆에다가 살짝 요 써놓아 보세요. 사실은 재료 생산자와 최종 물품 생산자는 사실 다른 사람인데요. 재료 생산자는 원재료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죠. 이게 생산자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산자는 수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자가 아니면 수출자한테 줘서 보내는 거고 자기가 직접 수출하면 생산자 이퀄 수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최종 물품 생산자로부터 물건 받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수출자겠죠. 이 사람은 공장이 아니까 공장은 최종 물품 생산자는 여기가 공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생산자 수출자라고 한 거예요. 이 둘을 또 합쳐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주는 서류.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 있는 서류가 뭐라고요? 이게 원산지 확인서다 이거예요. 원산지 확인서. 그러면 요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작성 서명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12조에 보시면은 좀 더 있는 내용이 2항의 두 번째 조 보시면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이긴 한데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한대요. 이 말이 중요한 거네요. 예.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이들은요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거래하고 있는 장기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재료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품, 똑같은 재료. 그럼 그 사람이 또 수출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산지 확인서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한 장 갖다 놓고 물건이 똑같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냥 갱신해서 쓰는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항의 두 번째 줄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말이 12개월이지 1년치죠. 그래서 1년 동안 포괄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최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 참 그 정의를 잘 해놨어요. 그죠? 처음 거를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한대요? 원산지 포괄 확인서예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는 개별적인 것이고 그걸 1년 단위로 쓰는 거 12개월짜리를 그거를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3조에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 확인서라는 서류가 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이것도 누구한테 주는 건지.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이거를 재료 생산자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12조에서는 누구랑 누가 나왔어요? 재료 생산자도 있고 최종 물품 생산자도 있는 거죠. 거기는 두 명을 얘기하고 여긴 지금 한 명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료 생산자 등이 세 번째 줄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이게 곧 국내 제조 확인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국산이라는 걸 국내에서 제조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면 12개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 끊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수출자에게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재료 생산자 등이 요것만 최종 물품 생산 요것만 빠진 거예요. 최종 물품만 빠진 거예요. 생산자 수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위쪽에는 원산지 확인서, 여기는 국내 제조 확인서가 들어가는 거죠. 국내 제조. 예. 재료 생산자 등 여기에다가 원산지 확인서를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 생산자는 생산자 수출자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주니까 근데 이 위에다가 쓰면 안 되겠죠. 최종 물품 생산자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조 보시면요. 이건 최근에 기출 부분인데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등 그랬어요. 일단은 자율 발급이라는 표현을 그 실무상 쓰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발급이라는 표현은 기관 발급에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1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이 셋이 바로 자율 발급, 자율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줄에 자율적으로 작성 밑줄. 이 표현을 자주 쓴다고요. 자율적으로 작성. 저 수입자는 무슨 FTA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한미, 그죠? 한미 FTA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자율적으로 작성할 때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율 발급 방식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기반이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때 기반이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배웠던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라는 서류도 있고요. 또 원산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근거 동그라미, 근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근거인지 저로 요 서류들의 그 위치를 좀 알아주시라고요. 원산지 확인서가 원산지 증명을 하는 또 원산지 자율 작성을 하는 그런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15조 보시면요. 시행규칙 15조에 지금 각각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별지 제 몇 호 서식이냐 인 건데 숫자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여기에서의 그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사망의 1호 보시면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 그러니까 별표 16은 원산지 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문구가 있나 보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 발급도요. 그 서식이 있어요. 서식을
자기가 쓰는 방식이 있어요. 서식을. 근데 자율발급도 정말 자율성이 커가지고 자신이 그 수출자가 보통 만드는 커머셜 인보이스, 그러니까 상업 송장에 거기 그 한 란에 비고란, 리막스란 뭐 거기다가 문구를 이렇게 복사해 갖다 집어넣으면 돼. 요거는 우리 거예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업송장 기재 방식을 두고 있는 FTA 중에 하나가 에프타고 유럽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시면 6번에도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여기도 별표 17조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그래요. 상업송장 그래요. 그래서 상업송장 기재 방식인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율발급도 자율발급 나름입니다. 자율발급도 누가 발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출자가 발급하는 게 있었고 수생 그죠? 수출자 생산자가 발급하는 게 있었고 수생 수입자 그죠? 수입자까지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정형된 서식을 잘 발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에다가 상업서류에다가 문구를 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EU입니다. EU. 한EU FTA. 그래서 실제로 한EU FTA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이거 뭐 안 외워도 되니까요. 안 써도 돼요. 예, 이게 뭔 뜻이냐면 뭐 이 물품의 술자는 뭐 이 서류에 의해서 커버되는 그리고 여기 그 수출자를 또 설명해주기 위해서 뭐 관세 뭐가 이게 권위가 부여된 번호 이게 인증 수출자 번호거든요. 인증 수출자 번호를 자기 여기 쓰는 것이고 선언한대요. 응? 뭐 그래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프로덕션 이 물건은 뭐뭐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원산지 약자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산지 약자 쓰시고 그게 원산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어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면 인증 번호를 쓰면 되는 거고 맨 끝에가 만약에 인증 수출자가 아니면 저 칸에 또 비워두면 되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영어 약자 두 글자 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국산이다 이렇게 쓰는 거밖에.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제 한 EU FTA 또 한 EFTA FTA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깜짝 놀랐죠. 저런 방식이 있는가. 근데 그때 우리가 좀 배운 겁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써놓으세요. 예. 지금 두 개만 봤지만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예, 터키와 뉴질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터키 있죠. 예, 터키는요. 이 유럽연합이랑 이 유럽 자유무역연합 있죠. 여기랑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터키는 늘 나오면 이쪽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 유럽 자유무역연합 이렇게 L라고 읽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랑요? 저랑. 그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 상상 더 가면 돼요. 이게 터에유 뭐 이렇게 이게 세 개인데요. 터에유. 예. 귀엽지 않아요? 저에유. 그러니까 아주 그 터에유. 응? 귀엽죠? 예. 네. 네. 싫으면 나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터에유. 예. 예. 거기다 이제 뉴질랜드가 또 가끔 이렇게 또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딴 데에서도. 그래서 일단 요 상업수당 기재 방식 계속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7번에 보시면요. 7번 7항에도 상업송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페루는요. 1번과 2번이 시한이 지나버렸어요.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졌고 이제는 요거는 시한이 지나서 페루와의 협정에서 무조건 3번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율 작성인데요. 상업송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건 필요가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9항 있죠. 9항에 보시니까 터키 별표 19에 기재된 사항이 상업송장 그랬죠. 터키의 두 번째 줄 상업송장 또 뉴질랜드 별표 20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상업송장 그랬죠. 그래서 터에이유 여기랑 이제 뉴질랜드가 이렇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지난번에 봤었죠. 예, 발급 수수료는 건당 7,000원 범위 내에서 세 건장이 발급하면 그때는 공짜다. 예? 법률 12조로 가겠습니다. 예. 법률 12조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 드디어 이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뭐 FTA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 이제 등장한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원산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체 예, 인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증받으면 좋나요?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뭐 좋지 뭐 인증 그러고 나서 아무 혜택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일단 2항부터 보시면 2항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세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여기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할 수 있으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자율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 발급을 한다면 그때는 보세요.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 발급도 할 수 있지만은 기관 발급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신청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은 누가 한다고 돼 있나요? 1항의 첫 줄에 관성장이 합니까? 세관장이 합니까? 둘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옆에 시행령 보세요. 시행령에 보시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거 다 아주 묶어보세요. 업체별 인증 수출자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호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아예 업체 자체가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업체는 인정을 받지 않지만 그들이 매일 거래하는 있죠. 품목마다 인증을 받는 거예요. 품목마다. 뭐가 더 좋겠어요? 업체 자체가 인증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그 업체가 다루는 품목들은 일단 다 믿어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업체 인증이 좀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품목마다 인증을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모양을 보시면 업체별 인증 수출자 요건은 아주 복잡해요. 마까지 있잖아요. 근데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까나 이러고 끝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뭘 자세히 외워야 되겠어요?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잘 외워야 되겠죠. 만약에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다가 이 위에 있는 품목별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요건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요건은 다음에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생산자래요. 모두 갖춰야 됩니다. 예, 수출적에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이라는 것을,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잘 알고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결국 키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뭐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 관리사 자격이 있거든요. 원산지 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든가, 또는 뭐 변호사나 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원산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과 계약을 맺은 이런 관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와 다 기억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 가와 다를 기억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보니까요. 가 보세요. 실질적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뭐가 달라요? 업체는요, 그런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산 처리 시스템, 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는 그 지금 업체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이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똑같죠.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나는요 위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있지만은 좀 다른 게 뭐예요? 다는 똑같지만 가는 뒤에 전산 처리 시스템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두 개를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가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마, 여기 이제 업체별 인증 수출자의 요건 중에서 나라마, 요거는 품목에 넣고 업체만 있는데, 여기는 일단 형식적으로 다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이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최근 2년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품목별에는. 그러니까 품목별에는 최근 2년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품목이 무슨 최근 2년간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물품이 뭐래. 사람이 하지. 그러니까 업체에게 최근 2년간 뭘 했다. 그래서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거부. 난 조사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이제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서류 보관 뭐 한 5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발급 작성한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에요. 이거는 내용을 틀리게 내긴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발급한 사실이 있을 것? 너무 웃기잖아요. 응? 이 사람은 계속 부정해가 했을 것?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꾼다면은 겨우 뭐 최근 2년간을 최근 3년간 이 정도로 바꾸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품목별에다가 최근 2년간을 붙여서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뭐에는 뭐 없다? 품목별에는 최근 2년 없다. 이걸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오른쪽에 시행규칙에 17조 시행규칙 17조의 2항 보시면은 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게 과연 누군가라는 거예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요.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과 계약 맺으면 돼요. 우리를 외부에서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공인회계사도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원산지 관리사인데 이제 이 사람은 보세요.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호, 이 원산지 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격 가진 사람이 그 회사에 채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변호사나 관세사는 꼭 채용 방식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시행규칙의 7항에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몇 년? 5년입니다. 10항에 업체별 원산 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내린 걸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인증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항에 인증 취소할 때 청문 사유입니다. 청문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품목별 원산 인증수출자 내용 같습니다.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역시나 이제 6항 보시면요. 6항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만 붙어 있어요. 뒤에만. 이건 지금 이 뒤에 다만 부분은 업체별에는 없고 품목별에만 있는 겁니다. 아까 업체별에는 있고 품목별에는 없는 말이 뭐였었어요? 최근 2년간이란 말이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그 업체 이건 지금 품목에 대한 거니까 이 품목은 인증을 받은 품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효기간을 5년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품목을 다루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검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업체를 보니까 최근 2년간 조사 거부, 보관 의무 위반, 이거 아까 이거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요건이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달리한다는 건 분명히 뭐 5년보다 짧게 하겠죠. 그렇죠?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최근 2년간이 나옵니까? 앞에 없으니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 인증 요건에 최근 2년간이 없으니까 유효기간 정할 때는 최근 2년간 사실을 보아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